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정말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유튜브 86번가의 정광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이제 한국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한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뭐 저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장난 아니에요. 네, 일단 환율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환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만약에 뭐 진짜로 글로벌 경제 침체로 간다면 이보다도 더 환율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환율은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에 하는 총재도 이거는 뭐 옛날 같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거의 이제 1,300원 중반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뭐 위기나 이런 걸로 보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보다 상황이 나쁜 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중간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보다는 다른 데들이 더 먼저 두 손 두 발 들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지만 정말 아픈 데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정말 아픈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저는 일본이 떠올랐어요. 물론 체력도 좋고 당연히 견디겠죠. 근데 일본 엔화는 좀 다른 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번에 하루이코 총재가 잭슨홀에 가서 우리는 할 거 없다, 배째라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일본 엔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의 변곡점은 아마 내년도 1분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로다 임기가 그때 이제 끝마치게 되고 이제 그분 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뭐 그 은퇴를 하시지 않을까. 구로다가 원래도 행정 쪽에서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앙은행장까지 한 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처럼의 뭐 YCC하고 이렇게 대범하게 하는 거는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통 중앙은행 사람이 복귀를 해서 정상화한다. 네네,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엔화 약세는 만약에 중앙은행 여원들이 다시 복귀를 한다면 엔화 약세 흐름은 내년도에 이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작년 6월부터 시장이 꺾여서 1년을 넘게 시장이 지금 하락이었죠.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바닥에서 횡보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투자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도부터 투자하셨었죠? 저는 금융위기 조금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럼 2006년도 네네. 이쯤부터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로 그때 느낌 많이 들어요. 경기도 나쁜 것도 알겠고, 뭐 미국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알겠고, 한국도 뭐 산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카카오라든가 무슨 크래프톤이라든가 하이브라든가 최근에 이제 아주 높은 가격에 상장했던 몇몇 기업들 덕분에 지수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수가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타기가 되어서. 근데 다른 업체들은 지수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 주변에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풀로 주식을 사고 있어요. 비싸지 않다. 근데 뭐 불안한 건 알겠는데 비싸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가치 평가를 하실 수 있고 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시기하고 그렇게 뭐 제가 워낙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요즘에 또 이게 화두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시장의 저점과 각 개별 종목의 저점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물론 이거를 그래서 앞에 붙입니다. 경력이 많으시거나 훈련된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런 지금 뭐 좋아 보이시는 종목을 매수한다. 그건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사실 때 그런 생각은 하시겠죠. 이거는 언제든지 시장의 큰 변동을 내가 산 가격에서 겪을 수 있는 종목이다. 나는 뭐 물론 그게 경험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거겠죠. 그렇게 봅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시장을 보실 때 바텀 기관에서 오신 분이에요. 바텀업을 전문으로 하시던 기관에서 펀드 매니저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성공적으로 경력도 쌓으셨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오셔서 탑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 조금 의외예요. 저는 왜냐하면 경력은 다 바텀업에 있었는데 지금 다 얘기는 탑 다운 쪽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탑을 많이 보십니까? 바텀을 많이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할 때도 요거를 깔았습니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바텀업으로 보는 게 무조건 좋다. 개인 투자자한테는 특히나 그게 훨씬 더 큰 기회를 준다인데 시장이 하락이 크게 나타날 경우들이
종종 있다. 종종 있죠. 네. 네, 그것도 하락을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5에서 10%짜리에 언제든지 그냥 시장의 변덕으로 그거는 못 맞춘다. 네. 그다음에 20% 내외짜리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아니면 남유럽의 부채 위기 같은 것들도 못 맞춘다. 네. 그런데 연준이 한번 크게 방향을 바꿔서 유동성 환경이 크게 바뀌는 소위 말해서 뭐 코스톨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환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해 이건 30%짜리의 아주 이제 급락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과거를 좀 보면 꽤나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좀 조절을 하자. 네. 네, 그래서 그때를 위해 가지고서 연준에 대해서 결국은 그게 금리에다 달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뭐 이제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기업 분석.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그러면은 안 보지는 않아요. 뭐 사실 바텀 피싱하는 친구들도 시장을 전혀 안 보는 경우가 조금밖에 없거든요. 안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30%짜리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은 굉장히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부터 한 중반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그렇게 됐더니 공매도나 숏을 해라 이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였고요. 아직까지도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위로도 잘하면 해결이 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침체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네.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현금 조절은 필요하다. 네. 현금이 있어서 나쁠 게 전혀 없다 하는 거고 기업 보는 거는 주식 좋아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기업은 뭐 보지 말래도 보고 있죠. 네. 어떤 기업들을 좋게 보시는지 지금 미국하고 네. 한국을 투자하신다면 요즘은 진짜 미국 네네. 투자하시는 분 워낙 많아져가지고 네.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사실은 지금 봤었을 때는 한국 기업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세금 부분에서 매력이 훨씬 있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정부안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대주주 요건 엄청나게 완화를 해주고 네. 100억 이상으로. 네. 그다음 가족 합산도 안 하시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재벌급이 아니면은 안 주식 걸리죠? 관련해서 세금 안 나오거든요. 안 걸려. 그러면 네. 제가 구조적으로 해외 주식을 하면 22%가 나가는데 네. 구조적으로 매년 22% 추가적으로 해외 주식을 잘 골라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네. 고민하면 똑같은 아이디어라면은 국내 주식이 매력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국내 쪽에 대해서 일단은 더 네.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한국인이라면 세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아직 생각을 법 통과 안 했습니다. 법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네. 다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하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요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거는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로 그냥 마음먹고 하겠다라고 하면 네. 바뀔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만약에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서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생각보다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제가 똑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해외 주식을 그러면은 22%가 없는 쪽이 더 매력이 있지 않냐라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그 세금 안 내는 부분으로 굉장히 큰 매력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투자자들한테 세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식을 하는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더 확률 높은 쪽으로 연속해서 평생을 게임을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누적적으로 네. 내가 만약에 돈을 주식으로 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따라오게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수료와 뭐 그런 부차 비용들이 엄청난 차이를 복리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키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국 개인들은 지금 너무 거시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 현장에 있어 보면 거시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전 투자를 해보신 입장에서 저희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해보시는 입장에서. 사실 그 좀 주식이라는 게 비대칭적입니다. 비대칭적이라는 게 빠질 때는 마이너스 100 빚을 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100이 끝입니다. 네. 그런데 잘 버는 종목은 1000% 1000%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위험 대비해서 기대값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개별 종목 중에서 잘 고르는 게 나왔을 때 네. 상당히 비대칭적인 수익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조건 개별 종목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장기 기대값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 종목이라는 건 뭐 소형 주식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 투자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시장 전체를 사는 투자, 무슨 ETF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개별단 하나하나 하나하나의 기업을 분석해서 사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예. 혹시 투자를 성공하려면 어떤 덕목은 꼭 갖춰라 하는 거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시는 쪽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봅니다. 네. 사실 완전 전문 투자자분은 소수이실 테고 본업이 있으실 텐데 뭐 가령 예를 들어 자동차 쪽에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떤 게 돼 있지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께서 만약 바이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서 확신이 있는 종목을 기업 가치 평가나 그런 것도 조금 더 버무려 가지고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은 처음에 기업 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저는 회계 제일 장부 봅니다. 장부. 네네. 네. 예. 장부에 어떤 거? 뭐 현금 흐름도 있을 테고. 네. 그냥 이제 그거 자체가 뭐 저 자체는 그거를 좀 본 지가 됐다 보니까 뭐 나름의 루틴이 있어서 네.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요거는 좀 괜찮겠다 아니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장부 보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재미다. 이고 장부를 제일 먼저 보면은 좀 장점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업의 이름이나 업종이나 아니면 업황이나 혹은 그 이제 분석 보고서를 먼저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들에 제가 함몰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장부를 보고 먼저 시작을 하면은 혼자 상상력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부를 한 해 거를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시네요. 몇 년치를 같이 보신다거나 이렇게 흐름을 다 보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한테는. 예, 당연히 그렇게 봐요. 예. 그 결국 추세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부를 보실 때. 이 업종에서 어떤 게 좀 중요한 쪽이 될런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뭐 경쟁사 보고 해가지고서 이게 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복합적이긴 한데 장부는 정말 많은 걸 말해준다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꽤나 시간은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추천해드리면 일단은 요 관련해가지고서 보시기에 좋은 거는 그 회계 쪽 책 중에서 최종학 교수님께서 쓴 숫자로 경영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몇 권이 나왔어요. 네. 요거는 다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분의 수업을 듣고 이러면은 내가 주식을 해도 되겠구나, 주식을 업으로 삼아서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 수업을 듣고 느꼈거든요. 네. 조금 일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이익의 규모를 조정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법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장점이 되냐면 이런 회사는 잘못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발견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의 도덕성도 읽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회계 장부를 어떤 식으로 하나를 건드려 가지고서는 다른 쪽도 무너지거든요, 밸런스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익만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쪽에서 그 이익의 질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만약에 상장사가 뭐 2,000개가 있는데 한 100개 정도 그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군을 찾았다.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하겠다 생각을 한 계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른 1,900개에 대해서 내가 비중별로 투자를 하면 최소한 나는 시장 대비는 무조건 잘할 거야. 그러면 이 게임을 반복하면 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평균 이상을 하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내가 평생 업으로 삼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학 교수님의 자료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무조건 많이 보셔야 돼요. 까막눈이라고 안 보시면 안 되고, 까막눈도 자꾸 보다 보면 눈이 좀 열리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당연합니다. 그러실 수는 있어요. 학습의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게 되면은 와, 난 너무 잘해 이래가지고서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처음에는 초심자 행운이 있고 그 뒤에는 나의 실력은 높아져 가는데 내가 공부한 것과 수익률은 오히려 수익률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많이 쌓이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수익률하고 동행을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시작을 하실 때에는 그 구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무기로 본인의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에 대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해서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회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 때는 이거는 해서는 전문가들이 안 되는 말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러면은 차라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 드리는 시간은 사실 많이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시라면 시간을 정말 많이 쓰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아유, 또 끝으로 저희 증시학도 TV 이제 두 번째 나오셨는데 증시학도 TV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슈들을 다 말씀을 워낙 또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제가 지금 뭐 자꾸 장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이 얘기는 이제 지겹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원래는 바텀업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바텀업 얘기를 사실 요즘에는 별로 크게 드릴 게 없어져서 거의 개인적으로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요. 개점 휴업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재밌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예. 그때가 되면 또 재밌는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아까 살짝 네. 제가 건드려 봤는데 개인 투자 얘기를 건드려 보면서 바텀을 건드려 보니까 옆에서 물을 만난 고기 같은 느낌을 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느꼈어요. 이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조금 높으세요. 네, 네. 저희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네, 아마 네. 제일 많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따져보면.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셔도 다른 채널보다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저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으로 아이고, 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진짜 전공, 우리 정 대표님 진짜 전공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정 대표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니까 믿고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기 걸로 소화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정광훈 대표님과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